네,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관격입니다. 월지가 정관이란 뜻이죠. 정관봉제 그러면은 정관이 용신인데 재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현실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벼슬이 있는 중에 재물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명예와 또 재물을 같이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으로만 이렇게 형태만 간단하게 따지면은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사주 구조라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이 형태가 또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레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볼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추걸임수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잡기정관격이 되겠죠. 잡기정관격인데 천간에 투출된 정관이 있느냐면은 없습니다. 정관에 인이 투출되었냐면은 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용신인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게 됐을 때를 그려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됐을 때입니다. 기토가 천간에 떴을 때가 1번이 되겠죠. 무토가 뜨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얻게 됩니다. 관사론잡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경금도 역시 인이 용신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떴을 때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천간에 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머리를 내밀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명예, 권력을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을까요? 이걸 갖다가 천간에 물어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1층에 있던 정관이 2층에 올라가서 밖으로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정화가 없었더라면 이 사주는 한마디로 다 망쳐버린 그런 사주입니다. 명예지기가 다 부서진 그런 팔자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정관을 쓰는 사주에 이렇게 천간에 식상이 떴다는 건 이게 병입니다. 이 병의 뿌리를 보니까 바로 요 일지에 있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처덕이 참 없는 팔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또 결혼을 함과 동시에 관, 명예, 직위가 실추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쭉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차례차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식상이 떠 있어도 재의 기가 일단 맺혀 있기 때문에 관이 들어오면은 관의 값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었습니다. 단 그 명예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갑기합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랫사람이나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 명예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이 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천간에 순서가 묘하게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또 기토가 서 있고 또 이렇게 임수가 서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형태 중에서는 이게 더 좋죠. 상관생재 재생관. 여기는요 깨져버렸습니다. 귀가 없고 그나마 재는 조금 누릴 수 있는 팔자고, 이 경우는 가진 재능으로 재물도 벌고 명예도 있고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만은 내용 그대로, 자 평진전의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천간에 이렇게 같이 정관이 식상과 같이 뜨면은 귀가 크질 못하다, 그렇게 크게 귀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천간에 움직이는 기운이 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관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렇게 신금이 있고 이렇게 정화가 있는 게 가장 좋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금은 떨어집니다. 자, 똑같은 입장입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 기토 정관을 봤는데 정관 옆에 재도 있고 또 인도 있습니다. 다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정관 옆에 이렇게 인은 있으나 제가 임수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또 비교하면은 이것이 더 좋은 사주입니다. 당연히 이 둘은 하나는 패가 났고요. 하나는 이렇게 성이 된 겁니다. 이 둘은 성격이 됐지만 이것이 더 좋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형태가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병들이 있으니까 그 병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식상이 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도 병이요. 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도 병이다. 그리고 식상이 함께 뜨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도 병이더라. 거기에 일지에 정관을 써야 되는데 식신을 깔고 났으니 처득도 없지만은 게으름이 병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월지가 정관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납니까? 부모덕은 있다 있습니다. 조상덕은 없습니다. 배우자덕 없습니다. 자식덕 아주 좋습니다. 이 사주가 참 묘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축술미 하면은 사명이 듭니다. 그죠? 여기는요. 신금이 여기 들면 또 삼행설 중에 하나에 또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인사신과 축술미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카페 속에 올려놨습니다. 사진하고 다 올려놨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잠유형은 물의 지형이라 그러면은 예의가 없는 것이죠. 네 가지가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마주쳐도요. 그분들 만나도 처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지내면은 네 가지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인사신은 사명인데 무은지형이거든요. 은혜를 모른다. 그래 나쁘게 보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축술미는 시세지형입니다. 시세지형. 믿는다, 뽐낸다 이런 말도 되는데요. 세력을 믿고 세력을 뽐내고 뭐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는데 세력을 믿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 잘난 척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세지형이 아니고 시세지형입니다. 믿을 시자입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미토가 와도 문제고요. 또 신금이 와도 문제가 납니다. 그럼 미토가 왔을 때 생기는 일은요. 이렇게 월치를 충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진술충미는 충하더라도 붕충입니다. 벗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기운끼리 충을 하기 때문에 대패가 나는 일은 잘 없다. 왜? 본래의 기운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은 됩니다만은 월치를 충했으니 직업적으로 어떤 이동, 우리 직장인들 같으면 부서 이동이 생길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서울에 계신 분이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축술미 사명에 걸리니까 송사건을 조심해라. 적게 보면은 교통 위반 큰 건수에 하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과 연관되어 송사건에 연루될 수 있음. 요거를 이제 미터가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금이 들었을 때는 좋죠. 정관을 쓰는 사주에 한마디로 이렇게 인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병이 되든 이 인목을 충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알터니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단 이제 일지하고 충을 했으니 이사수가 뜨고 배우자군과 문제가 생기며 이 문서건으로 인하여 또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는 오화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합니다. 이게 오화가 뜨면요 이 병들이 오히려 제 국을 이루어서 용신인 축토를 생해줍니다. 또 하나요 여기에 유금이 들게 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유축 금국이라 정관에 또 금기 그래서 인도 하나 이렇게 갖추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화가 들어오든 유금이 들어오든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좋게 봐야 되는데 미토나 신금이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는요 이 정화가 날아가는 게 참 좋지 않습니다. 정화가 날아가게 되면은 식상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관이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48세 이후, 만 48세 이후 정임합해서 정화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이때에 세운에서 기토 정관에 뜨게 되면 그냥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퍼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정관에 뭐가 있냐면은 건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는다. 또 내지는 나라에서 주는 자격을 갖추고 사는 사람 이 말도 되고요. 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대정부관계 그래서 나라의 물건을 납품하든지 나라의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든지 또 우리 지방정부 같으면 지방정부의 일을 맡아서 하든지 또 장사를 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다 하면은 관은 메이커죠. 모양 나는 것, 갖춤, 법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쨌든 지지는 정관을 위주로 봐야 되고 우선은 천간의 이 정화를 위주로 봐야 됩니다. 자, 사주 본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초년부터 운이 굉장히 좋질 못하죠. 그 뒤에 천간에 이제 그나마 기토가 하나 뜹니다. 하지만은 방 자체가 이렇게 동방 모군으로 흘러갑니다. 정관을 써야 되는데 식상으로 흘렀죠. 운이 한마디로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 그러면 차라리 여자로 났더라면 더 좋았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관이 잠깐 들어옵니다만은 크게 쓰임을 발휘 못하고 식상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묘술합이라는 게 그나마 쓸모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관을 상관이 이렇게 중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중년에는 좋네, 그죠? 이렇게 남방 화기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만질 수는 있습니다. 말년에는 역시 주어지는 문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경금, 신금이 뜨더라도 괜찮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간의 정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상신인데요. 경금, 신금이 뜰 때는 이 상신이 아니고 오히려 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인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문서를 제대로 못 만진다. 공부를 하지 못한다. 내가 돈을 위주로 가다 보니 부모 쪽에 탈이 났다. 이런 것까지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명조를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강성유계통의 이제 졸업반인데요. 공부를 하지 않다가 이제 급하게 신유술로 흐르니까 그죠? 군대를 갔다 오고 신유술 그러니까 그나마 거문으로 흐르는 중에 이제 이 묘목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나마 좀 학교에서 장학금을 좀 받았다. 근데 문제는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는 친구입니다. 아무래도 힘이 들겠죠. 천간에 기토가 이래 뜨면은
분명히 지금 용신이 왔습니다만은 지지가 이렇게 해자축으로 흐르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간에 근이 생겨서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원하고 해묘이 목국을 짜버리면은 정말 위는 되고요. 아래로는 안 되는 일들.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계속 낙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갑술 을에까지도 지금 답이 없죠. 이제 이런 것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정관을 쓰는 사주가 쟤는 봤으나 이렇게 식상이 있어서 귀하지 못한 것과 사주 구조가 묘해서 이러한 어떤 지지에 들어오는 글자의 형태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조금은 재미있는 그런 명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이 좋지 못한데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운이 좋지 못하면은 병이 지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목운으로 흐르면은 목과 연관된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 좀 있습니까? 종이, 목재, 의류 이런 것이 다 목기와 연관이 되죠. 물론 우리가 면발처럼 길게 뽑아내는 이런 것도 같이 목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직업이 되고 그런 쪽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종이, 목재, 의류와 연관이 되고 또 하나는 그나마 상신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빛. 그래서 빛이나 태양과 연관되는 것, 전기전자, 화학. 그래서 맞는 직업으로 좀 같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운이 좋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 그러면은 이 우리가 무원지형과 시세지형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로 삼는 것은 삼명통해입니다. 삼명통해 그러면은 다 아실 겁니다. 명나라 때 전중 시당을 하신 시의사 그러기도 하고 그러던데 만민영 유고사님 그래서 만유고라고도 부릅니다. 호가 유고사님이죠. 그래서 만유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름은 만민영입니다. 만민영 선생께서 쓰신 삼명통해입니다. 삼명통해는 명리학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죠. 명리학과 연관되는 예지간한 내용들은 거의 다 삼명통해에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를 쓴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명통해인데 이게 저자는 만민영으로 나와 있고요. 발행인은 임희경입니다. 이거 빛날 그럽니까? 휘경. 그 다음에 출판자 출판은 어디서 했냐면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무릉출판 유한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회사가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태북시 그렇게 나오죠. 기륭료 2단 이게 뭐 1000개 이런 데 계단 이런 뜻입니다. 2단 125호 7루 누각이란 그래 지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루 지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대만 책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니까 뭐 2길 뭐 125호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7번 7002호 뭐 이런 식인 모양입니다. 125번지 7호니까 7호 2007호 그러면은 2007호에 있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만 체계를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대만에서 발행된 책이고요. 2011년 9월에 나온 책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태북이라고 되어 있는 태북시대에 있는 것은 요거는 태는 타이 그죠? 타이 북은 베이 그럽니다. 우리 하북성 그러면은 허베이 그러죠. 베이 그러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참 베이가 들어간 것이 북경입니다. 경 그러면은 진 그러죠. 그죠? 그래서 베이징 그럽니다. 북경을 베이징. 그래서
타이베이 그러면은 타이베이 대만의 타이베이시입니다. 대만의 수도가 타이베이입니까? 아니죠. 대만의 수도는 원래 지금도 변함없이 난징이죠. 난징. 난징이 어디냐 그럼 난징 대학살 들어보셨죠? 남경입니다. 남경. 그래서 이게 중국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크게 보면은 지금 북경, 남경, 난징, 그래서 베이징, 난징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요게 시안그럽니다. 서안, 서안이 하나 있고 서안을 뭐 장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게는 나급 그러기도 하고 낙양 그러기도 합니다. 로양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네 군데가 기본적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라는 뭐 고노국이라고 뭐 제가 기억합니다. 뭐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라의 유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의 수도는 몇 군데 옮겨 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 있고요. 또 장안으로 갔다가 로양, 지금 말씀드린 낙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옮겨 다니다가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은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은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넌센스입니다. 한마디로 동이족들을 한마디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은허 그러면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은허라는 것은 사실은 상나라가 폐허가 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나라는 동이족이 만든 나라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느냐? 사마천의 사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동이족이 만든 상나라가 한마디로 중국 대륙에서 다 무너진 시기가 바로 상나라가 망하던 시점입니다. 주나라가 조공을 바치던 우리 보면 작은 소국이었는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갖다가 빼앗아 버린 것이죠. 쿠데타로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도 이 속에 어쨌든 숨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은 이거보다는 대만에서 출판된 원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제가 시세지형이라 그랬는데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논사명, 사명을 논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무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례지형이라고. 그래서 자묘는 무례지형이다. 자묘는 무례지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 또 이렇게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신, 요것은 무언지형이라. 은혜를 모르고, 요거는요, 예의가 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축, 그 다음에 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미가 나와 있죠. 미는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시세지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자는 믿을 시자입니다. 세력을 믿고 이렇게 하는 형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